저는 국가폭력 생존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양기라고 합니다. 또한 여순사건 유족이고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국가폭력으로 2대째 피해를 당하고 인생을 망치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3일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 신영철, 안대희, 또 정한성 이 대법관들에 의해서 내려진 그 판결로 여기에 모두 있는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평등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피해자들의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당신들은 되는데 당신들한테는 적용할 수 없어. 이것은 차별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평등권을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가가 재심을 청구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왜 재심을 늦게 청구하였느냐고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일반 사건에는 적용을 하면서 조작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재심을 할 분들, 또 국가보상을 청구할 분들, 2011년 1월 13일 이후로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 분들은 원래 일반 사건의 피해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적용을 받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이 피해자들의 배보상에 있어가지고 지연손해금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별년 종결 시부터 기산일을 잡고 배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평등권을 되돌려 주십시오. 원래 2011년 1월 13일에 있었던 그 판례를 대법원에서 합의해서 그걸 원심으로 원래대로 되돌려 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을 해 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등권을 우리들의 권리를 차별을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 줘놓고 이자는 너희들은 못 줘. 당신들에게는 이자 줄 수 없어. 이유가 제가 입장하면서 대통령님에게 그 편지를 써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그 비서들에게 그걸 맡기라고 해서 그걸 맡겨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법률에 또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제가 서술해낸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시고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 테이블 갔다가, 그 다음에, 네, 6번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9세이고요. 재현 의원, 강욱정 의원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 6.25가 나고 3일 후 집으로 오셨습니다. 형무소 문이 열렸다고. 그래서 집에서 지하실에서 숨어 계셨는데 9월 말쯤 북한군이 북으로 가면서 아버지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때 집에는 5살, 7살, 9살 동생 셋만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 쌀을 사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심부름을 가고 없었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9.28 수복이 되고 서울이 탈환이 됐다고 다들 좋아하는데 8회 공안원이라고 완장을 찬 대한민국 군인이 와서 어머니를 연행해 갔습니다. 3살짜리 아기를 업은 엄마를 2번 오고 2번째까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3번째 오셔서 그 아기 업은 채로 연행해 갔는데 우리가 명동 성당 밑에 명동에서 살아났는데 을지로 입구 쪽으로 연행해 가서 저하고 저희 오빠가 고1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서 울면서 따라가니까는 어머니께서 내가 죄가 없는데 곧 돌아올 거니까는 집에 가서 아기를 돌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연행돼 가고 나서 3일 후 아기를 데려가라는 연락이 와서 우리 작은 오빠가 울면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3살부터 19살짜리 고아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고아로 살기도 힘든데 월북자 가족이라는 빨갱이라는 주홍 글씨를 목에 걸고 취직도 할 수 없었고 해외도 나갈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3살짜리는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이었는데 24시간을 얻고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를 찾고 우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죄 없는 부녀자를 7아이나 둔 엄마를 그렇게 연행해 가서 그렇게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생사도 모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의 이 억울한 한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89세인데 오래 살았습니다. 아마 기쁜 소식을 듣고 죽을려나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6번 테이블에 말씀, 하시겠다는 분 마이크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저는 한신대 82학번이고 현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맡고 있는 이은삼 목사라고 합니다. 1980년도 이 자리에 우리 대통령이 감사드리고 특히 진화위원회 또 실무를 맡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80년 광주 5.18 순환이 있은 다음에 우리 사회가 공포와 전율 속에 있을 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원과 노동계도 모두 숨죽이고 있을 때 10월 8일에 한국신학대학에서 처음으로 반정부 기도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46명 전원이 연행되었고 8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통령에 취임했던 전두환 씨는 이 사건을 일벌백계 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하다가 폐교까지는 못 시키고 8.18 학번들을 신학과를 모집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철학 A라는 편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커서
저도 지금 문학사를 졸업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2기 진화위에서는 진실 규명을 결론 지었고, 국가가 적정한 그 사과와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하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국무총리께서 공식적인 그 대정부 질문에서 사과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행하지 못하고 공무직을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임 총리께서 저희에게 적절한 때에 사과를 해주시면 저희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학교가 오산으로 강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는 권력에 의한 강제 이전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2기 진화에서 이 문제를 파헤쳤지만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이것은 진실 규명을 판정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제3기 진화위에서 이것을 의제로 받아들여줘서 개인이 청구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주도한 것은 그때가 보안사, 이것이 중심이었었는데, 보안사의 기록물을 저희가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 학교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그 대가가 정말로 좋은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과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창욱 선생님, 네, 그 발언 저희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장 양창욱입니다. 저는 1983년 경찰에 불법 연행되어 고문을 당한 뒤 영장도 없이 강제 징집되었고, 군에서는 녹화 공작으로 불합치 활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입대한 지 열흘 만에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 함께 끌려온 친구 김두항은 입대 3개월 만에 의문사했습니다. 김두항처럼 의문사한 동지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20명입니다. 저는 남은 동지들은 단지 운이 좋아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진실을 증언하라는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43년이 걸렸습니다. 43년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우리의 아픔은 깊이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언젠가 먼저 떠난 동지들을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는 끝내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60여 명의 동지들이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직접 체험 수기로 엮었습니다. 이 기록이 학교와 도서관, 진중문고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가폭력 기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옛 보안사 본관을 보안사 국가폭력 역사관으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K컬처를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문화와 기억, 예술과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공간 민주주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방첩사는 해체되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의문사와 국가폭력 관련 기록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독일이 통일 직후에 제정한 슈타지 기록법처럼 특별법에 따른 독립적인 특수기록관에서 보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록은 즉시 봉인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훼손이나 유출이 없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세월 속에 떠나지만 기록은 진실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기록이 미래 세대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그 책임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